지난 19일부터 4일간 우리 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31명 발생해 시정부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일 16시 관계자 비상회의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관련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확진자 발생 사례는 타 지역처럼 특정 시설 중심의 집단 감염이 아닌 소규모 감염이 주를 이룹니다. 이는 세종시 사례와 유사해 춘천시만의 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우리 시정부는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기간을 증산 발령 2일 전이 아닌 5일 전으로 확대합니다. 계속해서 5일 내에도 조사를 통해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도 추적해서 보다 강경 경로를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업소의 사례도 2일 전에 접촉이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기나 발열 등 작은 의심 증상만 있어도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적극적인 시민의 자세입니다. 특히 최근 백신 접종자가 증가됨에 따라 풀어진 긴장감을 다시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천시정부도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역학 조사를 1인에서 2인 1조로 늘려 혹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다수 조사관으로 배치했는데 임시 배치가 아니라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또 접촉자 분류 시 활용하던 CCTV 카드 사용 내역, GPS 추적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학교 관련 확진자가 7개 학교에서 23명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전수검사 등 함적인 검사 방식을 찾을 계획입니다. 어제 발생됐었던 학생들의 경로조사를 하고 경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관련 관계되신 분들에 대한 조사가 아마 오늘 정도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긴급하게 오후에 그 춘천교육청과 긴급 대책 회의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향후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증상자 검사에 관한 행정명령이나 일가정 일면 검사 권고도 고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한 일주일간에 거쳐서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다시 높이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었지만 집단 면역으로 가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역학조사 과정에 있어서 혹시 놓쳤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역학조사관도 도와 협조를 받아서 보다 강화된 조사 과정을 거치겠고 인원도 충분히 보강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일가족 1인 조사하는 것을 시민께 권고드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학교 개강에 앞서서 춘천시 교육청과 오늘 오후에 비상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이후 진행 상황을 봐서 학교 측 개강 전수 학교를 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님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천주 같은 경우에는 오전 이쪽에 와서 다 달려오시. 학생이 어떻게 돼서 학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확진자는 저학년 이쪽으로 오시오. 이쪽으로 와세요. 오늘 발생한 확진자는 같은 반 학생이었고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 7명에 담임교사 1명, 그다음에 특수반 지체장애 이런 분을 관리하는 교사 1명에서 총 9명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인데 그 가족들이랑 같이 병원에 이동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따로 보호를 받는 건가요? 가족들 없이 그냥 애기들만 가는 건데. 현재까지 시스템으로는 병원 입원할 때 그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그러니까 양성이 아닌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같이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법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교 내 이런 전파가 지금처럼 이루어진 게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추천회사는요. 학교에서 그동안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잘 돼가지고 전파가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이 확진자가 발생한 건 그 이유가 뭐라고 좀 보세요? 일단 최초 시작한 학생의 감염 경로를 아직 확정을 저희가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사례를 보면 그 학생들에게서보다 그 선생님 이제 수업 도중에 그 비말이 많이 튀잖아요. 그래서 감염됐던 사례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앞쪽에 앉은 학생들이 감염이 됐던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그 비말 관련으로 감염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 그 방금 비말이 많이 튀어서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 상황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 상황은 아직 감염 경로 지표 환자를 지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춘천초 전수조사가 총 몇 명이에요? 어제 1학년 168명 했고요. 오늘 나머지 3, 4, 5학년, 6학년 그다음에 전체 교직원 다 검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 7명의 학생들 오후 학원이나 방과후 수업 등 관련하신 분들도 또 함께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이 춘천초등학교에서 하는데 거기서 나와서 또 보건소로 이동해서 같은 가족이다 보니까 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그 학생은 춘천초 학생이 아니라서 춘천초에서 못 받고 애만 넣어주고 다시 나와서 부모들이 이쪽 와서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와서 검사를 받더라고요. 그런 불편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좀 불편을 좀 고쳐야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원칙은 없고요. 누구는 어디서 받고 누구는 어디서 받고 이런 원칙은 없고 대부분 그 처음에 가신 곳에서 검사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특수반 지체장애 교사분이라고 하셨는데 교육 쪽에서는 이분이 열강지도 하고 이런 방역 지원 업무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분이 감염이 됐다는 것에 대한 좀 심각한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분에 대한 동선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혹시 확인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를 하신다 그러면 1일 확진자 수에 대한 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검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서 임시 선별 진료소 예전처럼 후반 출근이나 다른 출근에서 하실 수 있고요. 처음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오늘 아침 새벽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아직 조사 과정에 있고요. 조사가 완료되면 별도로 그거는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 담당에서 안전총괄 담당관님 답변을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드라이브 스루는 먼저 그 접종센터 후면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거기서 좀 진행 속도가 좀 빨랐고요. 하루에 최대한 그때 저희가 했던 게 1,200명까지 했었는데 그때 바쁜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더 그 강화한 그 차량 대수도 많기 때문에 접종센터 후면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한다라고 아예 결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후반 체육관 후면에서 하는 거로 하고 봄내 체육관 후면 주차장에서 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인력들을 보강을 해서 충분히 다수 춘천 시민들이 와서 선별 진료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저희가 5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5단계 상태인데 이달 말까지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1.5단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1.5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7명에서 14명 그리고 그 1주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1주간 총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4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에 해당되면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계가 조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드는 거죠. 4단계에서 지금 그것을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3단계 수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4단계로 바뀌었을 경우에.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바는 2단계 또는 1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준비하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 추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단계에서 지금 다시 하향 조정하기보다는 현행 유지거나 또 다시 상향 조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그 다음 달에 전면 등교 앞두고 있었잖아요. 네. 교육청에서 정하는 거긴 하지만 춘천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권고하고 싶어요? 아니 그거는 권고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선별조사 결과가 다시 확인이 될 텐데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과 긴급 대책 회의를 해서 이후 전면 개학과 관련되어진 그 이후 일정들을 좀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육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긴급 회의에 동의를 했고 바로 오후에 부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4시에 긴급 대책회의를 하셨다고 했었는데 정부 역학조사관도 오시고 우리 감염에 대한 혹시 대책법에서 뭐 감염된 특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소수로 발생 현장은 하지만 어저께 대책회의와 관련해서 하나 뭐 말씀해 주시면 예, 그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확진자가 발생되면 증상이 발현되기 이틀 전 또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경우에 확진받은 날로부터 이틀 전부터 동선을 따게 돼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5일까지 시장님 말씀하시면 5일까지 좀 늘려서 저희가 그 동선을 딸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저희가 한 명씩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한 명씩 나가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2명씩 하겠다는 내용도 역시 브리핑 자료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이제 보건소에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잠깐 얘기한 거가 특징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집단 확진자가 나온 케이스들이 대체로 어떤 특정 집단의 그 어떤 감염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확산이 됐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유흥주점 중심으로 해서 확산된 것까지는 일반적인 상황하고 유사한데 지금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방식은 굉장히 산발적이고 특정 집단 감염 케이스가 아닌 형태로 나타나서 조금 염려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우려들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조금만 증상이 나면 바로 선별진료소 와서 검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판단하는 거고 또 지금 우리가 접종이 좀 많아지면서 지금 한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지금 접종이 현재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안심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혹시 이제 이런 상황들을 현재의 긴장들을 좀 놓치게 해서 이런 상황들을 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전 시민들이 이렇게 7월달 접종이 다 되기 전까지 또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역 수칙들을 정확히 지켜주실 걸 부탁드리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역학조사가 그 확진자의 진술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진술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도 좀 많아질 것 같고 최근에
어디를 갔다가 그걸 안 갔다고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그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되곤 합니다. 그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감추고 싶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재는 이제 한 명이 저희 직원 한 명이 그 카드 사용 내역, GPS 움직임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좀 더 확대해서 그 의심 가는 경우는 그런 그 공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조사를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원 기자입니다. 그 일가정 1명 검사 권고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혹시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전수검사 관련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도와 관계자와 함께 합동 회의 과정에서 나온 안이에요.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닌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전후 사정들에 대한 그 판단들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죄송함은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래서 행정명령을 우선 내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권고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저희가 드라이브스루를 지난번보다는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과 관련돼서도 오늘 오후에 학교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조사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방안들이 검토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것을 위한 준비는 확실히 해놓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조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좀 일련의 조치들이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응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긴장도를 높여서 대책 회의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결정된 사안들을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 1가족 그 전수 검사보다는 더 중요한 검사는 유증상 자들에 대한 검사입니다. 저희들이 일가족보다도 더 권고를 드리는 것은 유증상자 검사이고 지금 감염의 추세는 1인 그러니까 유증상자가 즉 나와서 검사가 지연이 되면서 그게 가족 간, 지인 간, 또 다중이용 시설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결국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검사가 지연되고 또 유증상자가 직장에 나가고 또 시설에 나가고 종사하고 그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을 저희가 철저히 더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춘천시 도시인 접종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30% 넘겼습니다. 1차 접종. 예. 지금 접종이 개중에 몇 분들이 1차 접종을 완료한 후에 면역이 생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지인 모임을 가지시고 집단이 감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 보고 왜 증상이 있으셨는데 안 나오셨냐 말씀을 드렸더니 접종 반응이라고 이분은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접종 반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는 더 각별하게 지인 만남을 줄이시고 하루 이틀 봐가면서 빨리 그분들도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10월부터 접종자들 뭐 야외 노마스크 얘기 있잖아요. 네?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 안 쓰게 하는 접종자들, 백신 접종자들 그거를 시에서 지금 저희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정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그런 판단을 혹시 하는지 몰라도 저희는 지금 그 상황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7월 달에도 이제 시민들 마스크 착용을 광고하고 네네네.